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요약지랑 보고서로 발표를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발표를 시작해보면, 먼저 제 탐구 주제는 뭐냐면 도함수의 평균을 이용한 확장 유탄립슨 방법입니다. 유탄립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함수의 도함수와 접선을 이용한 반복 계산으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기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대부고 연합 프로그램에서 알게 됐는데, 이 유탄립슨 방법이 정말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근사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해를 가지는 지점에서 공률이 매우 크다면 이 유탄립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곡선의 공률 자체가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해를 가지는 지점에서 공률이 매우 크다면 그로 인해 오차가 커지고 계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탐구에서 유탄립슨법이 단순히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을 사용했던 반면에 새로운 유탄립슨 방법으로 도함수의 평균을 활용한 방법을 소개해서 이 방법이 그 기존에 사용했던 유탄립슨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렴차수와 점근오차 상수입니다. 수렴차수랑 점근오차 상수가 무엇이냐? 어떤 수열 xn이 알파라는 극한값으로 수렴을 할 때 n번째 항의 오차를 xn에서 알파를 뺀 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를 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화식 en 플러스 1은 에타 en의 p승 플러스 5 en의 p 플러스 1승 에서 이 에타라고 하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en의 p승분의 en 플러스 1, 이 극한값이 수렴하도록 하는 p를 수렴차수라고 하고 이 극한값을 점근오차 상수 에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5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되는 찌꺼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점근오차 상수가 작을수록 수렴값 부근에서 빠르게 수렴하면서 수렴차수가 클수록 한 번에 반복해서 요구되는 계산량이 많아지지만 반복 횟수가 작아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일러 정리입니다. 테일러 정리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f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하다면 그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하여 fx는 fx0 플러스 f'x0 x-x0 점점점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c가 x0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정리인데, 이거는 어떤 함수를 요런 함수들의 합으로 결합해서 근사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씁니다. 이제 기존의 유탄립슨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단순근을 가진다, 즉 이게 얘 근처, 이 근처에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고 있다, 즉 f'xn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xn 부근에서 테일러 전개하고 우변의 제3항, 그러니까 여기 이 테일러 전개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주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fx를 이러한 접선 xn에서의 접선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근을 x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xn 플러스 1은 xn-f'xn 분의 fxn, 이게 바로 기존 뉴턴법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런 계산을 무한번 반복하면 xn은 그거를 fx를 접선으로 근사했을 때의 근을 x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계산을 무한번 반복하면 xn은 f알파는 0인 실수 알파로 수렴하겠죠. 유탄립슨법은 이 반복 계산을 통한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함수의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xn에 아까 말했던 오차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 양변에다가 알파를 하면은 얘가 2n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2n이 될 테니까 오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이 전체를 얘를 곱해서 통분해주면은 이러한 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fx를 xn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한 다음에 x는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러한 형태로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분자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얘를 또 대입을 해주면은 또 여기가 2n인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를 또 대입을 해주면은 2n 플러스 1은 2f' xn분의 f2' 엡실론 2n 제곱, 그리고 엡실론은 x와 xn 사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xn이 알파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엡실론은 알파와 xn 사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xn이 알파로 가면서 엡실론도 알파로 가기 때문에 xn의 점근 오차상수는 2분의 1 절대값 f' 알파분의 f2'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극한값이 수렴할 때 p가 2이기 때문에 수렴 차수는 2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뉴턴법은 이 곡선을 xn에서의 접선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곡선의 공률 등을 무시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선의 공률이 클수록 오차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계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곡선의 공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f2' 알파가 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곡선의 공률이 클수록 점근 오차 상수가 커지게 되는데, 점근 오차 상수가 커지면 수렴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한 계산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존 뉴턴법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렴 차수를 높이면서 점근 오차 상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계산의 반복 횟수나 계산 시간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도함수의 평균을 갖는 확정 뉴턴함수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산수의 평균 뉴턴법이랑 조합 평균 뉴턴법입니다. 산수의 평균 뉴턴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xn이라는 한 점에서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zn은 xn-f'(xn) fxn, 기존에서는 x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을 zn이라고 둔 다음에 얘를 예측점, 그리고 xn은 시작점으로 해서 시작점과 예측점 사이에 도함수의 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평균으로 이 f'(xn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 산수평균 뉴턴법은 그 중에서도 산수평균 얘를 사용한 거고, 이때 기존에 있던 그 뉴턴-랩슨 방법처럼 테일러 전개로 증명을 해보면은 이 점근 오차 상수는 절대값 C2 제곱 플러스 2분의 1 C3, C2는 200분의 1 F'분의 F2' 알파, C3는 300분의 1 F' 알파분의 F3'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산수평균 말고 조합평균으로도 대체한 것을 조합평균 뉴턴법이라고 하고, 이때 점근 오차 상수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평균 이외에도 기하평균, 루트 xy, 그리고 멱평균과 같이 여러 가지 평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다음 9가지 평균에 대해 선형결합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가지 평균은 이러한 평균이 있는데, 여기서 산수, 조화, 기하는 저희가 잘 아는 거고, 나머지는 좀 생소하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생소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나머지 평균들도 고려 대상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 몇 평균에서 K가 1이게 되면은 얘는 산수 평균이랑 다를 바가 없고, 또 여기 스톨라스키 평균에서 P는 2고 Q는 1이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산수 평균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제가 고려하기로 한 평균과 겹치지 않으면서 가장 간단한 그 꼴로 평균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K는 2라고 하고, 여기서 P는 3,
f는 1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요런 라지 f라는 이 선형 결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a부터 f의 개수를 정함에 따라 어떤 평균을 고려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b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조합 평균이 되는 거고, a가 3분의 2, c가 3분의 1이면 해론 평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평균을 고려할 수 있는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x에다가 f1 즉 f'xn을 대입하고 f2 즉 f'zn을 대입해서 이 얘네 둘의 평균에 대한 일반적인 그거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루트 xy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가 빠졌네. 여기서 루트 xy 같은 경우에는 곱이 양수거나 0이어야만 이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단순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부호가 같을 거니까 그 곱은 항상 양수가 될 거니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 새로운 뉴턴법으로 오차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비선형 대수방정식 fx는 0의 한 단순식은 알파라고 했습니다. 비선형 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아니라 x제곱 그런 선형이 아닌 함수의 대수방정식, 선형이 아닌 함수의 근을 찾는다. 그리고 그 근을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함수 f가 알파 근방에서 매끄럽다고 가정을 하면은 함수 f를 알파 근방에서 테일러 전개했을 때 fx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변을 미분하고 xn을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EN은 xn-알파고 아까 기호 CK는 k백분의 1 f'알파분의 fk 알파, 이 기호를 도입을 하면은 f'xn을 f'알파 곱하기 1 플러스 2c2en 플러스 3c3en 제곱 플러스 4c9en 세제곱 플러스 나머지 버리는 항. 여기는 2n 4제곱 항부터는 제가 버리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수렴차수가 또 너무 높으면은 1의 반복에서 해당하는 계산량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수렴차수를 1만 높이는, 그러니까 수렴차수를 3으로만 하기 위해서 2n 4제곱 항부터는 버리는 그거를 택했습니다. 이때 f'xn 분의 fxn을 구해보면은 fxn도 똑같이 ck랑 en 대입을 하셔서 그 테일러 전개식에 대입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얘를 여기 이 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식을 x라는 문자로 취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en이라고 하는 거는 n이 충분히 크다면은 거의 0에 가까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x의 값은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것을 뭐로 쓸 수 있냐, 다음과 같은 등비급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en 세제곱항까지 얘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앞에가 최소 차항이 en인 거를 감안해서 en 제곱까지만 얘를 뽑아내고 나머지 항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전개해서 똑같이 en 세제곱항까지만 뽑아내면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왜 구했냐, zn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zn은 xn-f'(n) 분의 fxn인데 여기다가 아까 구했던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써질 수 있고, 얘가 알파니까 맞죠. 얘가 알파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제 또 아까 f'x의 테일러 전개에다가 xn 대입했던 것처럼 f'zn을 구하면은 이러한 꼴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f2 프라임 알파는 아까 그 ck로 쓰면은 c2가 200분의 1 곱하기 f 죄송합니다.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